네, 3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영상 10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보됐고요. 비온 후 맑은 날씨. 당장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비는 내일 오전 중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간다는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확전 우려 속에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보험죄 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자,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제주를 전환 거점으로 제시했고 전기차 전환 속도도 더 앞당기라고 주문했습니다. 해저 터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기업의 주소 이전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문제의 개선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국가폭력보험죄 공소시효 폐지와 정치의 실용성, 국민 중심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김두일 작가와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전국 순회 타운홀은 마무리됐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4년 만에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신공항 해결, AI 산업 전환 등을 앞세우면서 대구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구가 앞장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구 민심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공천 갈등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흔들리며 무당층이 늘고 여론조사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 대구가 이번 선거에서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자판기냐 요동치는 대구 이겁니다. 이명박 씨를 수감하던 시절, 네, 윤석열이가 결국 나중에 사면 복권 시켜줬습니다마는 윤석열 집권할 때에 MB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MB가요 윤석열 정부 측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MB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보내는 편지가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득에 결국 응했다고 MB가 중앙일보에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부친이 운명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MB가 빈소를 찾아갔는데 윤석열이 당황하면서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MB가 증언했습니다. 주로 김건희가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MB 옆에서 자신이 사업할 때 이명박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다라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김건희의 특기가 분위기 띄우는 거인가 봅니다. 네. 국세청이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총 3,141채 아파트를 보유하며 약 2,800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족 해외여행,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임대 수입과 이자 소득을 누락했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 규제 강화 기조 속에
고가 임대 사업자의 탈세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5년째 착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 160호와 주민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 발견과 비용 상승으로 사업비가 1,300억 원까지 늘면서 시공사가 철수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했는데 재원 부담과 협의 지연으로 착공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참 부동산 정책이 강도 높아지면서 이 같은 사업들도 난관에 봉착한 흐름이지요.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합의가 곧 이뤄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유전은 물론 하르그섬과 담수화 시설까지 완전히 폭파하고 파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롭고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 중이고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Despite all of the public posturing you hear from the regime and false reporting, talks are continuing and going well. What is said publicly is of course much different than what's being communicated to us privately. 관건은 미국이 협상 중이라고 밝힌 이란 측 대화 상대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말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이란 내부의 다른 세력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소유국이 따로 없는 자연적인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마치 요금소처럼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요금소가 현실화되면 선박 통행료로만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0조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That's not only is it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maritime law, it's unacceptable. 하지만 물밑에선 통행료를 둘러싼 모종의 협상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말 새 열린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 회담 직전 이들이 백악관에 제출한 제안서에 통행료 체계가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주당에선 드문 TK 출신 정치인입니다. 어제 오전 국회에서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총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이제 대구는 잊었느냐는 선후배들의 뼈아픈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지역 소멸이란 절망의 벽을 넘고자 한다며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오후엔 대구 228 기념광장을 찾았는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한 228 민주운동은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앞세우기 전에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